자, 간단하게 교수님들 소개 먼저 드리고 바로 질문 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론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성환 교수님. 지금 현재 미국에서 참여하고 계세요. 자, 김성환 교수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질문들 있으시면은 정말 가감 없이 편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 교수님, 김희정 교수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정 과장 교수입니다. 여러 해 동안 김민정 주임 교수님과 같이 콘서바토리에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요. 또 이 시간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제 후배 선생님 강보라 선생님도 보이시네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기존의 피아니아와 지금의 글로벌 피아니아가 어떻게 이제 차이점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피아니아의 역사가 이제 21년이에요. 제가 귀국한 해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21년이 됐고 학교로는 지금 7년 차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글로벌화한 거는 2021년 2월부터 글로벌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연주 심리 지도자 과정도 국내 선생님들을 위한 한국어 과정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또 글로벌 선생님들을 위한 외국어로 영어로 강의를 하는 그 과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분들과 또 글로벌 외국 선생님들이 함께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수 제도는 좀 폐지가 되었고요.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각자 개별적으로 강연 위주로 활동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굳이 교습소를 내지 않으시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3년 반의 과정을 끝나고 졸업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셔야 또 그래야 음악계에서 좋은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시스템을 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에 걸쳐서 글로벌 교수진의 마스터 클래스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글로벌 세미나에 한 번 정도만 참여하시면 그걸 이제 require 필수 선택으로 좀 조건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활동하시는지를 저희 학교가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국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3기까지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4기가 벌써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특징은 소수정예로 가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5명으로 인원을 좀 제한하는 편입니다. 가장 무리 없이 디테일하게 봐드릴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번 처음 시작한 팀은 3년 반의 과정을 통해서 피아노 연주 심리 지도자 전문가 과정까지 가고 있습니다. 외국 분들의 경우도 똑같이 3년의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6월에 새롭게 시작됩니다. 글로벌 과정도. 기말고사를 서울로 와서 시험을 쳐야 된다고 했는데 기말고사 어떤 유형으로 시험을 치는 건지. 시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군요. 지금 현재 피아노 연주 심리 지도자 자격증 과정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가장 기초 과정인 2급 과정으로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2급 과정인 경우에는 정말 바이엘부터 진도가 나갑니다. 근데 3년 차에 들어가면 뭐 라흐마니노프 콘체르토까지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를 이제 막 시작하신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뒤늦게 합류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다 들으면서 금방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코스이기 때문에 이 코스가 다시 돌아오려면 3년 반을 또 기다리셔야 되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같이 조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선생님. 저희가 1학기 그리고 2학기 이렇게 두 번으로 진행이 되는데 2급 같은 경우는요. 기말 시험은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말 시험 같은 경우는 총 정리하는 시간을 아마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 과정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올라오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2급 과정의 맨 마지막 자격증 시험, 즉 1년에 한 번이겠죠. 2학기 때 겨울에 그때는 올라오셔야 됩니다. 직접. 만약에 정말 뭐 어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직접 보시는 게 더 점수를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피아노를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요. 손 모양을 잡아야 될 시기를 잘 못 잡겠어요. 잡다 보면 아이들이 피아노는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이라고 인지를 해버리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시작은 음악과 같이 처음에 접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손 모양은 아이가 좀 커서 근육이 잡히고 몸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아노라는 악기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큰 악기잖아요.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 맞게 사이즈를 작은 악기로 시작할 수도 있고 해서 충분히 어렸을 때 맞게 교수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피아노는 사이즈를 우리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에 무조건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배울 수 있는 한계는 너무 뚜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리듬 훈련부터 한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리듬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실질적으로 치지 않고 뭐 손뼉을 치거나 뚜껑을 닫고 두드리는 정도,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부분이어서 포커스를 자세로 뭐 음악을 배운다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분부터 가르쳐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아주 확실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교수님. 그 아이들도 나는 손 모양이 예쁘게 하고 싶은데 나 무너질까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 학생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설명을 선생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너는 아직 어리고 힘이 없고 근육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세우는 것이 좋은 모양인 것인데 너가 힘이 길러지면 세우는 모양 하자, 선생님처럼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학부모님들께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1학년까지는 뇌가 분리가 안 되고 2학년 9살부터는 분리가 돼요. 고맙습니다. 역시 네. 현장에서 정말 어린 친구부터 시작해서 고3 학생까지 가르치시다 보니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미국에 있는 강보라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리듬 훈련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김성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박수를 친다거나, 네, 좋습니다. 그렇게 피아노 뚜껑을 닫고 두드리게 해보았다고 하시네요. 특히 2대3 리듬이 다르죠. 또는 3대4 같은 것들 리듬 훈련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같이 좀 설명을 부과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학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학원을 찾는 그 엄마들이 자기 어렸을 때 피아노를 제대로 못 쳐서 아이들을 소원이라 그러면서 제대로 피아노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피아노를 쳐야 되는 그 이유도 좀 다 변했고, 아이들 수가 한 50% 이하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피아노를 사랑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피아노 교육자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이 답변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김희정 교수님과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들을 학원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실정인데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 입장으로서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에게 있었던 그 시선을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넓은 세대로 넓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이 세대가 어떠한 마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싶고 그 피아노를 배움으로써 어떠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피아노라는 악기를 내가 연주할 수 있다니, 네,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오픈된 마음이 우리가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 인구 절벽 현상은 아마 4, 5년 정도 지나면 더 심각해질 겁니다. 예전에는 4, 50대나 5, 60대가 피아노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왜냐면 접해봤기 때문에 너무 피아노 치고 싶었는데 나는 형편이 안 됐으니까 우리 딸, 우리 아들은 가르쳐야지 라고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바뀐 거죠. 사실은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가 2년 동안 온전히 스탑하는 방법을 배운 거거든요. 피아노 하는 인구도 정말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그 마음의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그 학생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제자 중에서도 회계사 제자가 있고, 홍콩 출신인데 홍콩 사람이에요. 회계사고 또 한 명은 의사예요. 뉴질랜드 의사인데 그 사람은 이제 심장 쪽에 권위 있게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피아노가 자기에게는 삶의 탈출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 친구한테 제가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문학적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안나 카레리나에 나오는 캐릭터 분석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들을 접목할 수 있는 슈만 피아노 소나타와 굉장히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슈만 피아노 소나타에 나오는 캐릭터들과 함께 묶어서 대조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적 수준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피아노가 연결이 되는구나. 하나의 세계 역사 연구 기행,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싶었던 다큐멘터리를 음악적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통해서 해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과 더불어 나의 힐링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악에 관심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자, 손가락 모양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바이엘부터 한음한음 틀리지 않고 치세요. 이렇게 하면 피아노 시작하실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통로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문학을 좋아하면 문학적 통로를 통해서 음악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음악을 만나고 싶어하면 그 대인관계 쪽에 심리적인 것을 건드려서 음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결국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려면 정말 많이 공부를 하시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끝까지 남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도 하셔야 되고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공부를 끊임없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상대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교양 있고 또 학구적인 분들이 정말 곳곳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여러분께 피아노를 배우러 올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작업을 하는 피아노 교육자로서 굉장히 오래 가지 않으실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취미 삼아 레슨을 배우고 계시군요. 라고 쓰셨던 선생님이신데요. 집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박자가 안 맞게 들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피아노를 아마 지금 막 배우신 분이신가 봐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굳이 배우려 하지 않아도 팝송이나 아니면 가요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흥얼흥얼하면서 박자에 맞춰 부르거든요. 근데 많이 듣지 않고 그냥 이건 피아노 음악이야, 이거 내가 배워야지 하고 바로 피아노 앞에 앉게 되면 내 귀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 곡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박자 맞추는 게 한 4배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목소리로 한번 노래를 해보시고 멜로디 라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시작하시면 훨씬 더 풍요롭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수고해주신 김성환 교수님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같이 배웠던 것 같고요. 또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배우는 거 저를 포함해서 잊지 않고 저희가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정 과장 교수님.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은 질문 또 많은 고민들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그 고민들 가운데 해답이 나와서 감사했고요. 교육자로서 음악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셨던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인재들이셔서 끝까지 교육자로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되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굉장히 아카데믹한 선생님들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소명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나무처럼 계속 이렇게 서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